지난주에 눈 흐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은 어머님들이 댓글로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셨어요. 혹시 어머님께서도 귀에서 삐소리나 윙윙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시나요? 조용한 곳에 있으면 더 크게 들리시죠?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이명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5번째 원인은 정말 위험한 뇌종양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 끝까지 꼭 보셔야 해요. 잠깐 영상 끄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혹시 어머님께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밤에 조용할 때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나고 TV 소리를 크게 해도 여전히 귀 안에서 소리가 나고 때로는 윙윙거리거나 지지직 거리는 소리도 나고 한쪽 귀에서만 나거나 양쪽에서 다 나기도 하시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절대 그럼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할머님 한 분은 1년 넘게 귀에서 소리 난다고 하시길래 그냥 이명이겠다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MRI 찍어보니 뇌에 작은 종양이 있었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해서 치료받으셨지만 의사 선생님이 좀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대요. 또 다른 할아버님은 귀에서 소리 난다고 하시다가 검사해보니 혈압이 너무 높아서 생긴 이명이었어요. 이것도 방치했으면 뇌졸중까지 올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죠.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귀에서 소리 난다고 하시다가 결국 청력을 많이 잃으신 경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경우들이 조기에 발견했다면 충분히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들도 혹시 귀에서 소리가 계속 나신다면 절대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잠깐. 혹시 지금 이런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으세요? 조용한 곳에 앉으셔서 한쪽 귀를 손으로 막아보세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막아보세요. 어떠세요? 한쪽에서만 소리가 나시나요? 아니면 양쪽에서 다 나시나요? 소리가 삐소리인가요? 아니면 윙윙거리는 소리인가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의심해 봐야 할 것은 바로 귀지나 염증이에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단순한 귀지 때문에 이명을 경험하세요. 귀지가 고막에 달라붙거나 귀 안에 염증이 생기면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이명이 생길 수 있어요. 마치 이어폰이 제대로 안 꽂혔을 때처럼 소리가 웅웅거리거나 삐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귀지나 염증으로 인한 이명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귀가 막힌 느낌이 들어요. 마치 비행기 탈 때처럼 귀가 먹먹한 느낌이에요. 두 번째, 한쪽 귀에서만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양쪽에 동시에 귀지가 차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세 번째, 귀를 파거나 청소한 후에 증상이 변해요. 좋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심해지기도 해요. 네 번째, 귀가 가렵거나 아플 수 있어요. 특히 염증이 있으면 귀 안이 따끔거려요. 다섯 번째, 소리가 잘 안 들려요. TV 소리를 평소보다 크게 해야 들려요. 혹시 이런 증상들 있으시나요? 귀지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귀는 스스로 청소하는 기능이 있어서 귀지가 저절로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귀지가 쌓이기 쉬워지죠. 면봉으로 귀를 자주 파시는 분들도 위험해요. 면봉이 귀지를 더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거든요. 귀지로 인한 이명은 이비인후과에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특수한 기구로 귀지를 제거해 주시면 바로 이명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염증이 있으면 항생제나 소염제로 치료하면 돼요. 절대로 혼자서 귀를 깊이 파려고 하시면 안 돼요. 고막을 다치실 수 있거든요. 귀지인지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귀를 살짝 잡아당기면서 흔들어 보세요. 만약 귀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거나 이명이 변한다면 귀지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것도 참고용일 뿐이에요. 정확한 진단은 이비인후과에서 받으셔야 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난청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청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이명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난청과 이명의 관계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귀 안에는 소리를 감지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 세포들이 손상되면 제대로 소리를 전달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뇌는 계속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을 때처럼 뇌에서 잡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명이에요. 난청으로 인한 이명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조용한 곳에서 더 심해져요. 주변 소리가 없으니까 이명이 더 크게 들려요. 두 번째, 높은 음이 잘 안 들려요. 손자, 손녀 목소리나 전화벨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세 번째,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알아듣기 어려워요. 시장이나 식당 같은 시끄러운 곳에서 더 힘들어요. 네 번째, TV 소리를 자꾸 크게 하게 돼요. 가족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하시죠. 다섯 번째, 이명 소리가 삐 하는 고음인 경우가 많아요. 혹시 이런 증상들 있으시나요? 난청은 여러 원인이 있어요.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청력 저하가 가장 흔해요. 이걸 노인성 난청이라고 해요. 소음에 오래 노출되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시끄러운 공장에서 일하셨거나 큰 소리를 자주 들으셨으면 위험해요. 약물 부작용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특정 항생제나 이뇨제가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생기는 돌발성 난청도 있어요. 이건 응급 상황이라서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난청인지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계를 귀 가까이 대보세요.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또는 손가락을 비비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런 작은 소리들이 잘 안 들리면 난청을 의심해 봐야 해요. 하지만 정확한 청력 검사는 병원에서 받으셔야 해요. 난청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요. 노인성 난청이면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 보청기는 정말 작고 성능도 좋아서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돼요. 돌발성 난청이면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야 해요. 이건 시간이 중요해서 빨리 치료받으셔야 회복 가능성이 높아요. 약물 부작용이면 약을 바꾸거나 중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명과 난청을 그냥 놔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두 가지 원인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본인 증상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드릴 세 번째 원인도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 원인은 바로 혈압 문제예요. 혈압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이명이 생길 수 있어요. 혈압과 이명의 관계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귀 안에는 정말 작은 혈관들이 많이 있어요. 혈압이 높으면 이 혈관들이 팽창하면서 피가 흐르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마치 수도관에 물이 세게 흐를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요. 반대로 혈압이 너무 낮으면 귀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이명이 생길 수 있어요. 혈압 문제로 인한 이명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맥박과 함께 소리가 나요. 쿵쿵쿵 하는 리듬감 있는 소리예요. 두 번째, 머리를 움직이면 소리가 변해요. 고개를 숙이거나 들면 이명이 더 심해지거나 줄어들어요. 세 번째, 운동 후나 흥분했을 때 더 심해져요.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명도 심해져요. 네 번째, 다른 혈압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요. 두통,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등이 있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양쪽 귀에서 동시에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이런 증상들 있으시나요? 고혈압은 정말 무서운 질병이에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증상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명이 혈압 때문이라면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혈압 문제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집에서 혈압을 재보세요. 정상 혈압은 120에 80 정도예요.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이고 90에 60 이하면 저혈압이에요. 하지만 한 번 재는 걸로는 정확하지 않아요. 며칠 동안 여러 번 재보셔야 해요. 맥박도 확인해 보세요. 1분에 60에서 100회가 정상이에요.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혈압 때문인 이명은 혈압을 조절하면 많이 좋아져요. 고혈압이면 혈압약을 드셔야 하고 저혈압이면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염분 섭취가 필요해요.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해요.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혈압 조절에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해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거든요. 금연, 금주도 필수예요.
혈압 관리는 평생 해야 하는 일이에요. 꾸준히 관리하시면 이명도 줄어들고 다른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아, 나는 이거구나 하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그런데 아직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았어요. 이제 말씀드릴 네 번째 원인을 꼭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원인은 바로 목과 턱 문제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목이나 턱 문제 때문에 이명을 겪으세요. 목과 귀의 관계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목에는 귀로 가는 신경과 혈관들이 지나가요. 목에 문제가 생기면 이 신경들이 압박을 받아서 이명이 생길 수 있어요. 또 턱관절 문제도 이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턱관절이 귀와 아주 가까이 있거든요. 목과 턱 문제로 인한 이명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고개를 돌리거나 목을 움직이면 이명이 변해요.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 소리가 더 크거나 작아져요. 두 번째, 턱을 움직일 때도 변해요. 입을 크게 벌리거나 씹을 때 이명이 달라져요. 세 번째, 목이나 어깨가 아파요. 목 뒤가 뻣뻣하거나 어깨가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네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심해요. 잠자는 자세 때문에 목에 부담이 가서 그래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받을 때 더 심해져요. 스트레스 받으면 목과 어깨 근육이 경직되거든요. 혹시 이런 증상들 있으시나요? 목과 턱 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요? 잘못된 자세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TV 보실 때 목을 앞으로 쭉 빼고 보시거나 높은 베개를 사용하시는 것도 문제예요.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는 것도 안 좋아요. 목을 숙이고 보는 자세가 목에 무리를 줘요. 이를 악무는 습관도 문제예요. 스트레스 받으실 때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무시면 턱관절에 부담을 줘요. 딱딱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목과 턱 문제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보세요. 이명이 변하거나 목이 아프시면 목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입을 크게 벌렸다 닫았다 해보세요.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이명이 변하면 턱관절 문제일 수 있어요. 목과 어깨를 마사지해 보세요. 이명이 줄어들면 근육 긴장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목과 턱 문제로 인한 이명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물리치료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고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집에서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어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거나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베개도 바꿔보세요. 너무 높지 않은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세요. 턱관절 문제라면 치과에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마우스피스 같은 장치를 사용하기도 해요. 무엇보다 평소 자세가 중요해요. 스마트폰 볼 때도 눈높이에 맞춰서 보시고 TV 볼 때도 목을 앞으로 빼지 마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근육을 경직시켜서 이명을 악화시켜요. 지금까지 4가지 원인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본인과 맞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5번째 원인은 바로 뇌 문제예요. 뇌종양이나 뇌혈관 질환 때문에 이명이 생길 수 있어요. 뇌와 이명의 관계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건 귀이지만 실제로 소리를 처리하는 건 뇌예요. 뇌의 청각 중추에 문제가 생기면 귀는 멀쩡한데 이명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청신경종양이라는 건 정말 주의해야 해요. 귀에서 뇌로 가는 신경에 생기는 종양이거든요. 뇌 문제로 인한 이명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한쪽 귀에서만 이명이 나요. 양쪽에 동시에 생기는 경우는 드물어요. 두 번째, 점점 심해져요. 처음에는 약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들려요. 세 번째, 다른 신경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요. 어지럼증, 두통, 균형 감각 저하, 안면 마비 등이요. 네 번째, 청력도 함께 떨어져요.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요. 귀지 제거나 약물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아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응급실에 가세요. 갑작스럽게 한쪽 귀가 안 들릴 때,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이명이 있을 때, 안면 마비나 언어 장애가 있을 때, 극심한 두통이 있을 때예요. 뇌종양은 정말 무서운 질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높아요. 청신경종양 같은 경우는 양성 종양인 경우가 많아서 수술로 완치가 가능해요.
뇌혈관 질환도 빨리 치료하면 후유증을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일반적인 이명은 서서히 생기고 뇌 문제는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이명은 양쪽 귀에 비슷하게 나타나고 뇌 문제는 한쪽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이명은 다른 증상이 별로 없지만 뇌 문제는 다른 신경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요. 정확한 진단은 MRI나 CT 같은 검사로만 가능해요. 의심스러우시면 신경과에서 검사 받아보세요. 뇌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 관리가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뇌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금연 금주하세요. 담배와 술은 뇌혈관에 정말 나빠요.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는 뇌의 독이에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하세요. 지금까지 5가지 원인을 모두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다양하고 심각한 원인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들 중에 본인과 비슷한 게 있으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해요. 이제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바로 이비인후과에 가세요. 갑자기 이명이 시작될 때, 한쪽 귀에서만 이명이 날 때, 점점 심해질 때, 청력도 함께 떨어질 때, 어지럼증이 함께 있을 때예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즉시 응급실에 가세요. 갑작스러운 난청, 심한 어지럼증, 안면 마비, 언어장애, 의식 저하가 있을 때예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큰 소음을 피하세요. 시끄러운 곳에서는 귀마개를 사용하세요. 두 번째, 귀를 함부로 파지 마세요. 면봉 사용을 줄이시고 깊이 파지 마세요. 세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이명을 악화시켜요. 네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피로는 이명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어요. 다섯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세요. 이런 것들이 이명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정기적으로 귀 검사를 받으세요. 1에서 2년에 한 번씩은 이비인후과에 가보세요. 일곱 번째,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세요. 이런 것들이 이명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여덟 번째,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하세요.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게 도움이 돼요. 아홉 번째, 조용한 환경을 피하세요. 완전히 조용하면 이명이 더 크게 들려요. 약간의 배경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틀어두세요. 열 번째, 이명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쓸수록 더 크게 들리는 게 이명의 특징이에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걱정이 많이 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미리 알고 대비하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기 발견이에요. 이명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가시면 대부분 원인을 찾아서 치료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본인의 증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소리인지, 언제 더 심해지는지, 다른 증상들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필요하면 병원에 가세요. 특히 갑작스럽게 한쪽 귀에만 이명이 생기거나 다른 신경 증상들이 함께 있으면 절대 늦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이명은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그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적절히 대응하시면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귀에서 소리가 계속 날 때 의심해 봐야 할 5가지. 첫 번째, 귀지나 염증. 귀가 막힌 느낌. 한쪽 귀에서만 소리. 귀가 가렵거나 아픔. 소리가 잘 안 들림. 두 번째, 난청. 조용한 곳에서 더 심함. 높은 음이 잘 안 들림. TV 소리를 크게 함. 삐소리 형태의 이명. 세 번째, 혈압 문제. 맥박과 함께 소리. 머리 움직이면 변함. 운동 후 더 심해짐. 양쪽 귀에서 동시에. 네 번째, 목과 턱 문제. 고개 돌리면 변함. 턱 움직일 때 변함. 목과 어깨 아픔. 아침에 더 심함. 다섯 번째, 뇌 문제. 한쪽 귀에서만 소리. 점점 심해짐. 다른 신경 증상 동반. 일반 치료에 반응 없음. 이 중에서 본인과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면
해당 과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귀지나 염증, 난청은 이비인후과, 혈압 문제는 내과, 목과 턱 문제는 정형외과나 치과, 뇌 문제가 의심되시면 신경과에서 진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평소에 큰 소음 피하기, 귀 함부로 파지 않기,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카페인과 알코올 줄이기, 정기검진, 혈압과 혈당 관리, 목, 어깨 스트레칭, 조용한 환경 피하기, 이명에 너무 신경 쓰지 않기를 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빨리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머님들의 소중한 청력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어머님들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어머님들의 건강을 위한 유용한 정보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갑자기 어지러우실 때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그냥 빈혈이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실제로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집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지럼증이 알려주는 우리 몸의 위험 신호들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본인 경험담도 남겨주세요. 저는 이런 이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 가서 이런 검사를 받아봤어요. 이런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어머님들께도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어머님들의 귀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